예, 시장의 핵심 이슈 기업들 또 쫓아가는 시간이죠. 마켓 주민. 오늘은 의료 AI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AI는 여전히 계속 뜨거웠군요. 분야별로. 네, 굉장히 확산이 되는 분야별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렇고 의료 AI는 뭐 그와 상관없이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것도 같고 변동성이 있는데 네. 일단 글로벌 현황이나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주세요. 글로벌 시장은 좋습니다. 국내가 뭐 규제 때문에 좀 주시면서 그랬지. 네. 지금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일단 시장 조사 업체 몇 곳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일단 스타디스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성장성을 37% 고속 성장입니다. 로봇 시장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2030년에 시장 규모가 1,900억 달러니까 약 220조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규제가 완화돼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국내는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7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AI 헬스케어, AI 의료 시장에 뛰어들었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게 국내 현실입니다. 네. 성장 산업이라는 데는 뭐 의구심이 없죠. 의료에도. 네. 그죠? 인간이 더 살고 싶어 하고 의료 발전이 그렇죠. 되고 있고 거기에 AI가 접목되는 거고 AI 시장도 그렇고 네. 2차 전지 시장도 전기차도 성장성은 뛰어난데 네. 그게 이제 변동성이 좀 있어서입니다. 특별히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규제를 또 완화하려는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정책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가 의사 정원 수 늘리기 맞아요. 이거 굉장히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예, 이게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협회나 의사 쪽에서 이 AI 의료 시장 개방을 꺼려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최근 5년간 보면 국내에서 인정받은 AI 의료 기기가 거의 150건이에요. 149건인데 이게 이제 의료 현장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게 이 보수 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비급여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에서 정부 평가 때문에 비급여를 가능하면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AI 의료를 많이 개발해 놓고도 좀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AI 의료기기를 단독으로 행위 수가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를 막상 개발해 놓은 스타트업들도 실질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건 굉장히 까다롭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스타트업들이 다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루닛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진출했는데 6개월 만에 의료기관 100곳에 적용을 했어요. 이 정도로 빨리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결론은 AI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I 활용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의료 관련 행정 지출 비용이 매년 10%씩 감소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보험 재정이 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의료 서비스도 지금 의사들의 정을 늘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도 더 확보하기 어렵다면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AI 규제 완화와 AI 의료 시장으로 개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여전히 난관은 많습니다. 네. 일반 AI 같은 경우에 이제 샘 앨트만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인간의 어떤 주도권이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의료 AI야 사실 그런 위험성 문제보다는 말씀하신 지원이나 이런 그렇죠. 재정적인 우려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AI 의료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얼마 전에 적용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의료 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지난달 26일에 네.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건강보험 근보 적용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본물을 이룰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수가의 흑요용을 받은 요 기업이 JLK인데 예. 요게 그 뇌졸중 쪽에 유형 분석 솔루션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사실 이 솔루션은 이미 한 200곳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등 떠밀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근보 적용을 한 사례인데 어쨌든
이 근보 적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른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물꼬를 활로가 탔다. 트지 않을까라고 지금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에는 이 AI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투자 기업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 물꼬가 좀 더 확장된다면 예. 대부분 아마 기술 등록 상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관심 가져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 글로벌한 시장은 엄청 커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I 의료기기 기업의 특징은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못하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켜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조금만 규제가 풀어지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좀 관심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봐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관심이 아니라 많이 관심이 있죠. 그런데 주가가 변동성이 커서 뭐 그렇죠.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는 그죠? 맞습니다. 한 1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은 이제 루닛이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또 JLK도 말씀하셨는데 네. 국내 AI 의료기기 대표 업체들과 또 그들이 만드는 상품 좀 소개해 주세요. 크게는 이제 영상기기 쪽, 영상 AI 기기들이 있어요. 뷰노 네. 같은 기업들이 예. 있죠. 왜냐하면 그다음에 루닛도 영상기기 쪽이고 뷰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심전도 의료기기인데 이미 식약처 인증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진출을 했고 딥노이도 AI 개념을 통해서 학습 기반한 개념부터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JLK는 이미 이제 비대면 치료를 시작해서 이미 근보 적용이 된 사례라서 이 기업들의 향후 그리고 저 4개 기업뿐만 아니라 한두 개 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해외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용 허용,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것도 이제 확대가 되겠지만 네. 외국을 뚫는다 기술력을 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출로 연결될 텐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그 바이오가 막 혁신을 일으킬 때 미국 FDA가 승인을 많이 해줬어요. 네. 큰 그림을 보시면 미국 FDA가 좀 쉬운 곳이 아닌데 승인을 잘해준 곳이 또 하나가 AI 의료기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정부는 골칫거리가 뭐냐면 의료보험료를 낮춰야 되거든요. 의료 비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늘 정치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시밀러고 또 하나가 AI 의료기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의료기기 쪽에 국내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FDA 승인을 많이 받았어요. 몇몇 기업들을 보시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루닛을 보시면 루닛은 올해 11월 달에 유방암 진단 솔루션을 미국 FDA 승인 받았습니다. 이미 진출을 했고요. JLK 같은 경우도 이게 미국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 경제 손실 비용이 미국 같은 경우는 530억 달러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JLK가 이 시장을 뚫었고 2019년도에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을 이미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일본, 유럽,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미 진출해서 66개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게 JLK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근보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뷰노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월 달에 AI 기반 뇌정량화 의료기기에 대해서 미국 FDA 인정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럽 6개국에 이미 폐암금진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를 이미 한 상태라서 지금 전체 흐름을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데는 이 부분을 약간 규제를 많이 좀 풀어줘서 전체적인 의료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먼저 그쪽으로 FDA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오히려 국내가 이 부분이 역설적으로 막혀있는 상태. 그래서 외국 기업의 미국 FDA 승인이나 이미 진출한 이 기업들은 유심히 보시면 앞으로 성장성은 꽤 높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들으신 바 있겠지만 캔서 문샷이라고요. 네, 암 정복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런 국내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샷이라는 게 달로 날려보낸다는 겁니다. 거대한 꿈이는 거죠. 그렇죠. 암을 정복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또 비슷한 게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은 굉장히 실적도 잘 나거든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엄청 좋잖아요. 규제가 없으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그렇죠. 실적 잘 나는데 의료 AI는 성장성은 좋은데 아직 사실은 숫자가 안 찍혔단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실적하고요. 또 AI 의료기업 투자할 때 뭐 관심점이나 유의점 묶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선 그 규제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이미 진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유념히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국내에 최근에 그 이번 주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셀바스 AI가 네. 메디아나를 최대 주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AI 기업이 규제 때문에 못하니까 이미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과 인수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뚫고 있는 현상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규제를 피하면서 이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사와 합병이나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뚫고 있는 것이 최근에 또 하나의 경향성이 있어서 어쨌든 내년이 되면 이미 그 JLK처럼 근보 적용이 되는 이미 물꼬를 텄기 때문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 대상으로는 우선 투자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서 보는 것이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이 적용은 시작됐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800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해외 진출과 실제 매출이 있는 기업이 우선시로 좀 보는 게 좋다. 예. FDA 성인 기업이라든지 이미 인가를 받은 기업들에 좀 주목해서 본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조언이십니다. 네. 의료 AI 시장 현황과 함께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